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가로수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를 포함한 3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맨몸으로 도로에 투입되는 신호수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사고 장면이 정확하게 담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은 30대 신호수 A씨였습니다. 신호수는 도로 인근 작업 현장에서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당시 A씨 역시 도로에서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수는 안전모를 제외하면 별다른 장비 없이 도로에 투입돼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황령터널 안에서 60대 신호수가 달리는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020년 11월에도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사이 도로에서 60대 신호수가 숨지는 등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현장 안전 문제가 아닌 외부 차량에 의한 사고이다 보니 중대재해법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입니다. 적용은 좀 힘들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현장의 안전조치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게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차량에 덮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여러 방면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심하게 훼손됐고 CCTV도 거리가 멀어 식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간 차량을 섭외해 영상 확보에 나서는 한편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갈수록 일상생활에서 동전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지면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폐기 주화도 늘고 있습니다. 폐기 주화는 용해 과정을 거쳐 수출되는데 한국은행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은행이나 학교에서 빈 저금통을 나눠주고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해 저금통을 채워 보내던 시절, 이제는 옛말입니다. 동전을 거의 쓰지 않아 그 시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저금통도 사라졌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동전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화 발행은 1,032억 원, 환수는 137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70억 원을 발행했는데 41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훼손되거나 오염돼 제 몫을 다한 동전은 한국은행이 모아 비철금속 생산업체인 풍산에 넘기고 풍산은 주화를 녹여 수출합니다. 동전이 사라지는 속도만큼 폐기주화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폐기주화는 3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주화 매각으로 생긴 돈은 47억 9천만 원, 한국은행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동전 교환 업무를 축소하고 있어 대량으로 동전을 지폐로 바꾸려면 한국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곽승주 과장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대량 주화 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올해 들어서 9월까지의 교환 금액만 해도 총 10억 5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현금을 쓰는 고령 인구가 많아 주화 회수율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편이어서 빠르게 늙고 있는 부산의 또 다른 지표로 읽힙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신생항공사에서 10억 원대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시리우스항공의 전현직 직원 80여 명이 수개월째 10억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0년 설립된 시리우스항공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화물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한 후 상업 운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 공개 이후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공천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 파괴 행위라며
불법 공천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정권을 내려놓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 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1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시작했지만 올해에는 한 달 앞당겨 주요 음주운전 우려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낮에도 단속에 나섭니다. 올해 부산 지역 음주운전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줄었고 사고 건수도 16%나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붙잡아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에 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처벌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70대 승객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역무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도시철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민간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사후 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항만공사 전직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부산은 지금까지 약 2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오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4.4도, 습도는 9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